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데이터의 입력 형태가 이렇게 세로의 누적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우리가 일반적인 아주 친숙한 형태의 표 형태로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 요런 사항을 보시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마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야, 누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이렇게 입력할 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시거나 입력하시는 케이스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떤 때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웹상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엑셀에다 할 때, 그러니까 즉 원본의 자료가 웹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데이터 가져오기 보면 웹에서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 여기서 그냥 가져오면 돼. 그런데 웹이라고 하는 환경과 엑셀이라고 하는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실은 틀리거든요.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웹에서 테이블 형태로 HTML 파일 구조가 정의되어 있으면 엑셀도 손쉽게 그 부분을 테이블로 긁어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뭐 PHP에 대한 결과로 떨궈지거나 그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HTML 코드로만 작성된 그런 뭐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불러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 즉 우리가 원하는 형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이러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골프투게더라고 하는 골프 사이트가 있다라고 만약에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이러한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일단 긁어 와서 여기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거나 이게 좀 뭔가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의 특정한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실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붙여넣기 옵션은 원본 서식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원본 서식을 유지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런 사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뭐 놓고 보시면 데이터는 이렇게 긁어지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 있죠? 이런 내장되어 있는 코드들까지 같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다 걸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녀석을 또 지워야 되고 또 요만큼의 공간이 생기고 다시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여넣기를 할 때 주변 서식에 맞춰서, 즉 엑셀의 우선권위를 웹상의 데이터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줄 거냐,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 기준으로 잡아줄 거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앞에 나와 있는 글머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1부터 8행까지는 일반적인 글머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에서부터 9 라인부터요, 여기까지요, 요 19까지 드라이버 이름, 스펙, 뭐 가격, 무슨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품 등급, 그 다음에 판매자, 뭐 아이디,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뭐 업데이트, 등록 일자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택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스택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스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뭔지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뭐 컴퓨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담는 통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다 담는 거죠. 이렇게 담는 건데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적해서 세로 이렇게 먼저 들어온 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쌓이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들어온 놈이 나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스택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컴퓨터 영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세로로 누적되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스택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택, 데이터의 누적 스택.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입력된 거를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표로 저희가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또 추가해 볼게요. 소통 관리. 또 이런 과정은 한 50만 원 정도 하죠. 너무 비싸죠. 자, 네, 5.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제가 새로 고침하는 거는 Ctrl Alt F5 누르시면 바로 해당되는 내용이 적용되는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입력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요 자체가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파워쿼리의 기본적인 단계가 돼서 이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테이블과 어떻게 조인을 하거나 참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이 녀석을 한번 분석하기 위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다 첫 번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자, 여기도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복사해 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여기로 갔고요. 여기로 갔고요. 이 데이터는 여기로 갔죠. 엑셀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이 데이터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 두 번째 신청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요.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요 데이터의 위치가 일로 가는 것, 요게 요로 가는 것, 요게 요로 가는 것.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어느 쪽으로도 엑셀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 셀을 어떤 열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틀려지겠지만 잘 보시면 규칙성을 찾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이름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수강 신청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강 신청자와 세 번째 수강 신청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그죠? 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자, 이름이 됐던, 그 다음에 신청 과목이 됐던, 과정이 됐던,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주 루틴하게 과정도 보시면 엑셀 기준으로 하나,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여기에 또 과정명이 있죠. 루틴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루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규칙성을 찾았죠, 일단. 아, 이게 세 번씩, 그러니까 세 턴만큼씩 계속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하는 규칙성을 저희가 찾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이 반드시 파워쿼리에서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 고민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파워쿼리를 저희가 풀어낼지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인 우리 연습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